지난 2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을 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원세훈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관권 부정선거가 유죄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의 총책임자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던 3.15 부정선거 55년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자는 시민 고발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사기꾼을 구속시키자! 국민의 피를 빨아먹은 이명박을 구속시키자! 국가의 정의를 바로잡읍시다! 국정원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입니다. 당시 대선에 원세훈에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원세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헌정사상 소유의 국기문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55년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한 지 5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지휘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직적으로 선두 지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로 인해서 가장 큰 특혜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라면 하야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어찌됐든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역사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55년 전 3.15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이런 댓글이 아니었다라면 다른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8%가 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윗선에서 지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특혜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55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를 했습니다. 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55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어땠습니까?
12월 16일 날 국정원 댓글 조작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하지만 그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대로 수사가 되었더라면, 지금 구속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구속했더라면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의 혈세 1년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면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55년 전 부정선거의 끝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만 안 됩니다. 바로 국정원장을 지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기 가면을 계속 쓰고 계셔서요, 눈도 안 뚫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면 퍼포먼스 하시는 분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3.15 부정선거, 오늘 3월 15일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켰던, 예,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오늘 3.15 부정선거 날, 3.15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 시절 때, 우리 암흑했던 시절 때 있었던 민주주의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 분정, 강권 부정선거 유죄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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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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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예, 벌써 55년이 됐습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먼저 가신 우리 김주열 선배님, 그리고 4.15혁명 당시에 또 희생되신 4.15 영령들, 그 이후에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희생되신 많은 분들,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은데 면목이 없습니다. 그림. 나라 이렇게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뭐 파란 것만 이렇게 오늘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관권 부정선거 이대로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그리고 박근혜 씨가 후보가 결정적인 부정 당선된 아마 이런 진상을 묻을 수 없고요. 근데 당시 아마 국가정보원 원장이었던 원세훈 씨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법정 구속되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관권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가 과연 그 사람 혼자 했는 짓일까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대선 직전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대폭 확대 강화했습니다. 그 대폭 확대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관권 부정선거 하려고 대폭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 확대한 것을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등에 의한 국가정보원에 의한 부정선거 주범입니다. 부정선거 주범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이 2개가 밝혀졌는데요. 국가정보원에 의한 관건 부정선거 원시원 구속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사이버사령관이 매일 저녁 보고서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수정 보완된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점검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 사이버사령관이 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했겠습니까? 바로 더 높은데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보고했겠습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김관진,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청와대 핵심들, 그리고 청와대 이명박한테 부정선거한 실적 보고하는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빙산의 이각만 밝혀진 것만, 이것만 해도 이명박 당연히 구속되고 당시 부정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아무 책임 안 지고 얼렁뚱땅 눈 가리고 엉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김하영 씨 등에 의한 댓글 사건이 밝혀지자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자 박근혜 후보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댓글 사건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임 추궁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댓글 사건 진실로 밝혀졌으니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부정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가 뭔데? 당시 후보에 불과한데 밝혀졌다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기만한 결과 부정당선됐습니다. 이 부정당선된 박근혜 낙자 붙고 오리발 내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확실한 책임을 지읍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상규명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어찌 됐습니까? 국정원 심리전단 부정선거하던 그 조직 아직도 계속 심리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재보궐선거, 내년도 총선, 후내년 대선 국정원 심리전단 계속 부정선거 공작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무슨 나라가 이런 꼬라지입니까? 부정선거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 주범 조직 국정원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있는 원시훈 장관 원장 구속된 것밖에 그 밑에 놈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그대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예산으로 그 조직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절대 그냥 포기 못합니다. 절대 묻을 수 없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원 개최, 그래서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박근혜 정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 장관, 법무장관 아직도 법무장관 하면서 진상규명 수사방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지금도 청와대에 앉아서 안보실장 하면서 수사방해 진상규명 방해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책임 부정당선된 박근혜 계속 국민을 기만하면서 민생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항의투쟁이 전국적인 항쟁으로 번져나가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간접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고 전국을 불붙게 하듯이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은 예산을 심의받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사용되는 돈의 비용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이기 때문에. 예. 이 수많은 돈들이 국정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은 돈들이. 그 수많은 돈들이 다 우리 시민들 건, 우리 국민들 건데 다 국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내역으로 쓰는지도 모릅니다. 박권 부정선거 국정원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질렀다고만 합니다.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원세훈 감옥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법원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권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뽑아지고 정부가 조작으로 옛 과거 독재 시절처럼 만들어버린 지금의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독재 시절 때 굉장히 훌륭한 투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되찾아졌던 4월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4월 혁명의 최천태 공동의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4.19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는 공화국의 탄생입니다. 근대 공화국은 220년 전 프랑스 혁명으로 공화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정이어서 왕의 권리가 절대적인 권력이라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공화국은 누구가 주권입니까? 국민이 주권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은 옛날 왕정시대의 반역죄보다 더 나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백작했던 최인규, 곽영주 이자들은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을 당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자칭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마는 엉터리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을 몇 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헌법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지 워싱턴이 2번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2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자는
2차 대전을 빌미로 4번을 입후보에서 4번을 당선됐습니다. 물론 마지막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번밖에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이후로는 2번 이상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옛날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하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는 3선 개헌도 모자라서 4선 개헌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민들이 자기를 뽑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최인규, 박영주 등을 시켜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이들은 처형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재산을 도난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권은 재산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과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는 우리의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이 투표권, 대표권,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신성한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의 좋은 제도,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